네, 계속해서 RLC 병렬 회로하고 그 다음에 공진 회로를 통해서 3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LC 병렬 회로인데 우리 1장에서 R1, R2의 직렬 회로, 그 다음에 R1, R2의 병렬 회로가 있었을 때 병렬 회로가 더 어려웠죠.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항에서 병렬일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컨덕턴스 개념으로 해석하면 더 쉽다 그랬죠. 그렇죠? 교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용어 볼게요.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 옴입니다. 그러면 저항분의 1을 우리가 컨덕턴스예요. 저항분의 1을 1장에서 했던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액턴스 분의 1을 뭐라고 하냐? B라고 해서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서셉턴스. 교재 있죠? 서셉턴스. 뭐라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분의 1을 뭐라고 하냐면 Y라고 하면서 어드미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쓰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 플러스 J의 서셉턴스면서 단위는 뭐가 된다. 왜 이렇게 하느냐? 병렬회로 할 때는 이런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 전에 이 용어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숙지를 해주시고요. 근데 직렬회로에서는 이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뭐 컨덕턴스, 서셉턴스, 어드미턴스에 대해서는 교재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보세요. 우리가 R의 직렬회로다. 직렬회로입니다. 병렬회로 아니고요. 그러면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L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직렬회로에서 어드미턴스 개념을 한번 도입해 볼게요. 직렬입니다. 병렬 아니에요.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분 1이고 임피던스분 1이니까 R 플러스 J XL분의 1입니다. 이때 기초 수학에 보시면 이런 복소수의 분모 유리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기로 눌렀을 때는 숫자란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숫자를 얻을 수가 있는데 간혹 시험에서 숫자가 아닌 식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예. 답이 숫자면은 계산기로 누르시면 다 돼요. 근데 답이 식일 때는 손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모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분모 분자에 얘의 켤레 복수 R 플러스 JXL이면 R 마이너스 JXL을 곱해요. 분모 분자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곱셈공식 3번입니다. R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J와 마이너스 J 곱하면 마이너스 J 제곱이죠. 플러스 J 곱하면 마이너스 J면 마이너스 J 제곱인데 마이너스 J 제곱인데 J가 얼마요? 루트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하니까 1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J 곱하기 마이너스 J 하면은 마이너스 J 제곱인데 이 값이 1이고 따라서 플러스 XL의 제곱 분의 얼마? R 마이너스 JXL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드미턴스를 분리를 합니다. 보세요. R은 실수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J는 홀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수와 홀수를 구분합니다. 어떻게?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R 마이너스 J의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XL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R의 직렬회로에서 실수 부분이 뭐냐?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 플러스 J 서셉턴스에서 실수 부분이 뭐다? J가 안 붙은 실수 부분이 컨덕턴스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이 뭐다?
서셉턴스입니다. 그래서 G가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R이고요. B가 서셉턴스가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J가 서셉턴스 호수 부분을 의미하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직렬회로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복잡하죠. 예. 근데 직렬회로에서도 어드미턴스를 묻는 문제가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R의 직렬이 아니고요. R의 병렬입니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던 R의 직렬과 유사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봅니다. 얘가 R이고요. 얘가 L이니까 R은 그대로 R인데 L에 의해서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생기죠. 그 다음에 R에 흐르는 전류를 IR, L에 흐르는 전류를 IL이라고 하고 이 전류를 전체 전류 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V인데 병렬회로죠. 병렬회로. 병렬회로에서는 여기에 걸리는 VR과 여기 걸리는 VR과 VL이 같죠. 왜? 병렬회로니까요. 그래서 우리 직렬회로에서는 전류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병렬회로에서는 전압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벡터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전압을 이렇게 기준으로 둡니다. 전압을 기준으로 뒀을 때 전류인데 IR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과 동상이니까 IR은 이렇게 됐죠. IR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IL은 어떻게 돼요? IL 하면은 지상이다. 먼저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뒤진다. 그러면 IL은 어떻게 된다? IL은 뒤진다니까 이렇게 됩니다. 90도 뒤진다. 그럼 전체 전류 I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남는 거 이거죠.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R의 직렬회로에서 R의 병렬회로에서 요 그림 한 개. IR, R입니다. 그럼 오메 법칙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오메 법칙. IR은 어떻게 해요? IR은 전압이 동일하니까 IR은 R분의 V. IR은 XL분의 V. I는 Z분의 V가 되겠죠. 그럼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V를 다 떼내요. V를 다 떼냅니다. 그러면 R분의 1, X분의 1, Z분의 1 이렇게요. 그럼 이 그림 두 개 가지고 대부분 설명됩니다. 일단 요 세타, 이 세타는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I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정리에 의해서 I는 루트에 IR의 제곱. 일단 복소수를 한번 먼저 나타내 볼게요. I는 IR인데 지금 밑으로죠. 밑으로 마이너스 90도입니다. 얼마? 마이너스 JIL. 크기를 구한다면은 얘는 루트에 IR의 제곱 플러스 IL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그림만 결과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것은 개념인데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그림이 모든 공식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 볼게요. Z분의 1은 임피던스분의 1이죠. 임피던스분의 1은 뭐다? R분의 1. 요거 밑으로 내려왔죠. 마이너스 JX XL이죠. XL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이해하면 더 쉽다 그랬죠. 뭐요? 임피던스분의 1이 어드미턴스입니다. 얘가 뭐요? R분의 1이 컨덕턴스요. 요거 X분의 1이 뭐다? 서셉턴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서셉턴스. 임피던스분의 1은 저항분의 1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의 XL분의 1인데 그 형태가 제가 이렇게 유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드미턴스, 컨덕턴스, 서셉턴스의 관계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분의 1이 얘니까 임피던스분의 1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임피던스분의 1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방향 무시합니다.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L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임피던스분의 1은 어드미턴스인데 어드미턴스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임피던스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 자체는 임피던스분의 1이 얘니까 임피던스는 이거 전체분의 1이죠. 즉 뭐다? 루트의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L분의 1의 제곱 분의 1입니다. 이것이 임피던스인데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L 제곱분의 R 곱하기 XL 이렇게 나옵니다. 요 풀이 과정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볼게요. 이 식을 한번 풀어봅니다. 루트에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L분의 1의 제곱하면 R의 제곱분의 1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1 분의 1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통분합니다. R의 제곱 곱하기 XL의 제곱분의 XL 제곱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곱하면은 여기에는 XL 제곱 곱하고 여기에는 R의 제곱 곱합니다. 분의 1 하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루트를 나눠요.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분의 요거 위치를 바꿔서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분의 1 루트 이렇게.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 곱하기죠. 예. 그러면 R의 제곱 곱하기 XL의 제곱은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 XL 분의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은 얘가 분모였던 것이 분자로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RXL 해서 이러한 꼴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 공식 자체를 외우기가 좀 형태가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이런 형태예요. 보세요. 우리가 R1, R2 병렬일 때 어떻게 나타나요? R1과 R2가 병렬일 때 합성저항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맞죠? 저항의 병렬일 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세요. R 플러스 XL분의 R 곱하기 XL에서 똑같은 형태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분모의 제곱 루트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의 병렬에서 뭐? 제곱 루트 제곱 루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뭐 이것을 유도하기는 의미가 없고요. 그냥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왜 식이 나오느냐고 질문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유도를 한 거고요. 공식을 외운다 생각되시면은 이렇게 저항의 병렬에서 제곱 루트만 씌워주시면 동일한 결과가 얻어진다. 예, 그래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만 한 게 아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위상각 중요하죠. 위상각. 보세요.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보세요. IR이고 I입니다. 얘 I분의 1이라 그랬죠? 얘는 X분의 1이고요. 얘는 Z분의 1입니다. 위상각 세타 한번 구해볼게요. 세타 보세요. 세타는 이렇게 구하는데 아크 탄젠트에 IR을 구할 수가 있죠. IR분의 IR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VR분의 VL로 했던 것과 같습니다. 직렬했어요. 그러면 아크 탄젠트에 IR은 뭘과 같아요? R분의 1과 같죠? 맞죠? R분의 1. IR은 뭐다? XL분의 1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 두 개 곱하고 얘 두 개 곱하면은 아크 탄젠트에 뭐다? XL분의 R이 됩니다. XL분의 R. XL분의 R. 그러면 얘는 XL이 뭐예요? 오메가 L이죠. R입니다. 그런데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렬해서 RL 직렬회로해서 위상각 세타는 뭐였냐면 아크 탄젠트에 저번 시간에 한번 보세요. 직렬회로해서 위상각 세타는 뭐다? 아크 탄젠트에 R분의 XL 아크 탄젠트에 R분의 오메가 L이었는데 바뀐 거죠. 맞죠? 그것만 바뀐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직렬과 병렬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세타 보세요. 세타에 의해서 세타 구했죠. 그러면 역률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림상에서 코사인 세타는 I분의 IR이죠. I분의 IR입니다. 코사인 세타는요. 맞죠? 그런데 I는 뭐다? Z분의 1. IR은 R분의 1. 그 뭐예요? R분의 Z가 되죠. R분의 Z. 우리가 직렬회로에서 뭐 했어? 직렬회로에서는 코사인 세타는 V분의 VR인데 얘가 Z분의 R이어서 뭐 Z분의 R이었는데 병렬회로에서는 R분의 Z입니다. R분의 Z. 그래서 직렬회로에서는 보세요. 제가 Z가 뭐였어? R의 직렬회로에서 Z는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R이었죠. 맞죠? 병렬회로 한번 볼게요. 병렬회로는 R분의 1에 우리 앞에도 임피던스 Z 뭐라 그랬죠? 제곱 루트로 계산했던 거. 루트에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뭐다? R 곱하기 XL입니다.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면 R을 병렬회로해서 역률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루트에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뭐다? XL이네요. 얘도 직렬에서는 R인데 분모는 똑같고요. 병렬에서는 XL입니다. 이것도 반대예요. R, XL 이렇게. 근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요. 그림 그려서 직렬에서는 전류가 기준, 병렬에서는 전압이 기준이기 때문에 전류의 합으로 근데 얘는 마이너스 J가 되죠. 마이너스 J가 되고 그래서 IR은 R분의 V
얘는 XL분의 V, 얘는 Z분의 V. 이거 그림만 잘 정리해 주시면은요, 나머지는 다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유도를 했고요. 누가 만약에 제가 길 가는데 누가 저한테 제가 뭐 전기 강의한다고 해서 병렬혈에서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이나 역률 구하는 공식 뭡니까? 하면 생각 안 나요. 저도 이렇게 유도해놔야 돼요. 평소부터 이렇게 항상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이런 그림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쓰는 겁니다. 공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공식 다 외우고 하면 너무 힘들어지세요. 네.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그래서 정리되시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매우 쉬울 거예요. 네. RL 병렬이었고요. 그럼 RC 병렬도 마찬가지입니다. RC 병렬도 정리만 합니다. RC 병렬은 전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RC, IR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IC는 진상전류입니다. 전압보다 전류의 유상이 90도 앞서기 때문에 이것이 IC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전체 전류 I가 됐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부분 떼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IC, IR이라고 하면 전체 전류는 어떻게 나온다? C이기 때문에 I 플러스 JIC 암페어가 됩니다. 위상이 90도 앞선다. 플러스 JIC 암페어.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는 동일하죠. 이렇게 하면 루트의 IR의 제곱 플러스 IL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임피던스는 동일하겠죠. 제곱 루트요. 이렇게 할게요. R 플러스 X 예, IC죠. 예. R 플러스 XC에 R 곱하기 XC 하고 나서 어떻게 제곱 루트 임피던스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타는 아크 탄젠트의 세타는 뭐다? 이렇게 돼. 아크 탄젠트의 IR분의 IC예요. 물론 우리가 세타를 할 때 아크 탄젠트 IR분의 IC 해야 되고요.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 공식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하고 알고 있으면 아크 사인, 얘하고 알고 있으면 아크 코사인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아크 탄젠트의 뭐요? 얘가 R분의 1이고 얘가 XC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요? 직렬일 때는 아크 탄젠트 오메가 CR분의 1이었죠. 그것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아크 탄젠트의 오메가 CR 위상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뭐다? 루트 코사인 세타는 R분의 Z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C의 제곱분의 XC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RC 병렬이고요. 그 다음에 RLC 병렬도 RC 직렬과 마찬가지입니다. RLC 병렬 어떻게? R L C 병렬일 때 IR IC고
전체 전류 I가 흐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IR 전압 기준에서 얘가 IR입니다. IR은 전류와 동이상. 그 다음에 IR은 지상. 그 다음에 IC는 진상이에요. 그러면 전체 전류는 IC-IR만큼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이거 뭐다? 이 길이가 IC-IL입니다. 세타. 그럼 나머지 다 똑같죠? 어떻게? I는 IR 플러스 제2의 IC-IR. 뭐 IC가 더 크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전류는 뭐 이렇게 되고요. 크기는 루트 씌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뭐 R분의 1 플러스 제2의 병렬일 때는 얘가 지금 XC가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제2의 XC 마이너스 XL 뭐 아이고 이렇게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이렇게 임피던스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RLC 병렬회로까지 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RLC 회로 정리라고 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표가 직렬이고요. 아래에 있는 표가 병렬인데 지금까지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이 표만 딸 외우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물론 이 표가 정리하는데 도움 될 겁니다. 지금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거쳐서 전체 공식을 정리하는 데는 뭐 이 표만한 게 없죠. 근데 이 표만 외우면은 이번 시간에 한 것은 문제 없다는 절대 아니죠. 이 표만 외웠을 때는 대입이 안 되죠. 그래서 정리하는 데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이 표만 믿고 딱딱 외우고 이제 두 번장을 넘어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예. 대입을 하시려면은 앞에 내용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임피던스라든지 위상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이해하고 나서 이 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진회로가 있습니다. 공진회로. 예. 공진회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라디오 듣죠. 뭐 AM 몇 헤르츠, 뭐 FM 몇 헤르츠 했을 때 라디오를 이렇게 돌립니다. 딱 돌리다 보면은 직 하다가 채널 잡히면은 잘 들리죠. 특정한 주파수에서 그 채널을 잡아요. 어떤 상태가 되면은 그것만 신호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 것에 공진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돌리다 보면 어떤 지점에서 캐치를 하는 거죠. 예. 캐치를 한다는 것이 어떤 큰 임피던스 등이 굉장히 작은 상태로 되고 전류가 커지고 그 큰 전류를 캐치해서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인데 약간 틀려요. 뭐 제가 말씀드린 이거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공진도 직렬공진과 병렬공진이 있는데 뭐 직렬공진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RLC 직렬공진입니다. 네. 보세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또 돼요. 보세요. 내가 여기 100V를 가했습니다. 자 보세요. 100V 가했어요. 저항이 R이 10이에요. 15. XL이 100ohm이에요. XC도 100ohm입니다. 그럼 전체 임피던스 얼마요? 전체 임피던스는 루트에 R의 제곱 10의 제곱 플러스 얘도 그냥 빼죠. 얼마? 100-100의 제곱하니까 0의 제곱 됩니다. 그럼 전체 임피던스는 10이 되죠. 얘들이 임피던스가 리액턴스가 존재하지만 서로 XL과 XC 서로 없어집니다. 무시되는 거죠. 그걸 보세요.
100V 가해서 전체 임피던스 10이요. 그럼 전체 전류 얼마요? 전체 전류는 전체 임피던스면 전체 전압하니까 10분의 100 하면 10A. 흐르는 전류가 10A예요. 그러면 여기 10A, 여기 10A, 여기 10A 흐르죠. 그럼 ohm의 법칙 봅니다. 10 곱하기 10 하면 100V. 맞죠? 100V. 10 곱하기 100 하니까 1000V. 오, 얘는 플러스 제2000이죠. 10 곱하기 10 하니까 또 1000V. 얘는 마이너스 제2000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난 100V 가 있는데 플러스 1000V 마이너스 1000V 걸려요. 그럼 전체 전압은 또 100V가 맞습니다. 이렇게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걸릴 수가 있고, 이렇게 XL과 XC가 같아서 허수 부분이 없어졌죠. 허수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R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공진, 직렬 RSC 회로에서 공진이기 때문에 직렬 공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R, L, C 직렬 공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공진 조건은 뭐요? RSC 직렬 회로에서 공진 조건은 XL과 XC가 같을 때죠. XL 100, XC가 100이니까 XL과 XC가 같을 때입니다. 따라서 XL 얼마?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 XL은 오메가 L,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이것이 공진 조건입니다.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 이렇게 되면 RSC 직렬 회로에서 호수부가 0이 되는 거죠. 호수부가 0이 되는 것이 공진 조건입니다. 두 번째,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Z가 R이 됩니다. 맞죠? 뭐예요? 얘는 100이고 얘는 100이고 R이 10이다. 임피던스 얼마였죠? 임피던스는 얘하고 얘가 상호 없어지기 때문에 R이 됩니다. 원래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나 R 마이너스 JX인데 어쨌든 간에 X 성분이 없어지니까 임피던스는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던 리액턴스가 없으니까 원래 임피던스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인데 X가 없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최소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임피던스가 최소. 네. 그러면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인데 임피던스가 최소죠. 분모가 최소니까 I는 뭐다? 최대가 됩니다. 최대.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는 RSC 직렬해서 Z분의 R이죠. Z분의 R인데 Z와 R이 같죠? Z R이죠. 얼마? 역률은 1입니다. 역률은 1. 전체가 모두 1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공진 주파수입니다. 공진 주파수. 난 이식을 이용하는 이식을.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얼마? 오메가 제곱 LC가 되죠.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이 되고 오메가는 루트를 씌우면 루트 LC분의 1입니다.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는 유명하죠. 오메가는 2파이F죠. 2파이F. 그러면 공진이 되는 주파수 1Hz부터 뭐 100만 Hz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공진이 되는 주파수 딱 하나의 공진 주파수는 뭐다? F는 2파이가 넘어가면서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공진 주파수 F는 2파루트 LC분의 1. 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위는 당연히 헤르츠겠죠. 공진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 공진 주파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 확대율. 동일한 개념으로 양호도, 첨예도, 선택도라고 하고 Q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세요. 공진 주파수는 얘가 주파수고요. 얘가 전류입니다. 전류. 잘 보세요. 어느 한 지점 FR인 공진 주파수입니다. FR에서 공진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면 F가 FR보다 크면은 F가 FR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XC는 2파이 FL XL은 XC는 2파이 FC분의 1이죠. 그러면 공진 주파수보다 주파수가 크면은 치면 XL은 주파수가 클수록 얘가 더 큽니다. 맞죠? 주파수가 클수록 XL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이때는 L의 영향으로 해서 지상분이라는 것은 L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만약 F가 FR보다 더 작다면 FR보다 더 작다 이 영역입니다. 이때는 C의 영역이 되는 거죠. C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겁니다. L이 영향이 없고 C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즉 이런 쪽으로 주파수가 작아질수록 XC의 영향이 크고요. 주파수가 커질수록 XL의 영향이 큰데 이 가운데서는 XL과 XC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최소, 전류가 최대가 되는 거죠.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뭐 선택도, 확대, 첨예도 뭐 얼마나 뾰족하다는 것을 묻는 거죠. 이 값에 루트 2분의 1, 70.7% 되는 거죠. 우리가 실효값 구할 때 계산에 대입했던 70.7%. 이때 아래 위로 주파수 있습니다. 네. 이 공진 주파수와 이 주파수와의 사이에 관계에서 즉 이 폭이 있죠, 폭. 이 폭을 보면은 이 그래프가 얼마나 뾰족한지 혹은 뭉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첨예도라고 해요. 첨예도. 근데 첨예도를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확대도, 양호도, 선택도와 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는 첨예도가 대충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이 회로의 전체적인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뾰족하냐, 뭉텅하냐 이런 것들을요. 네. 그랬을 때 선택도, 확대도, 첨예도에서 이 Q가 뭐냐면 Q는 전체 전압에 대한 VL의 값인데 같죠? X가 같으니까 VL과 VC가 같습니다. 전체 전압에 대한 VL, 전체 전압 VC인데 우리가 공진이 됐을 때 V는 VR과 같죠? 전체 전압과 R에 걸린 전압이 같습니다. 그러면 VR분의 VL, VR분의 VC가 같다는 거죠. VR은 뭐예요? VR은 IR이죠. VR은 IR이고 VR은 IXL. VR은 IR이고 VC는 IXC입니다. 그러면 약분을 하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선택도, 확대도, 첨예도라는 Q는 R분의 XL 혹은 R분의 XC가 되는 거죠. 그 보세요. Q를 제곱하면 돼요. Q를 제곱하면 얘 곱하기 얘 하면 되겠죠. Q 제곱하면 얘 곱하기 R분의 XL
곱하기 R분의 XC 그러면 R의 제곱분의 XL 곱하기 XC R의 제곱분의 1 하고요. XL은 뭐예요? 오메가 L. XC는 오메가 C분의 1. 맞죠? Q의 제곱하면 R의 제곱분의 1에 C분의 1이 되고요. C분의 1이 되고 Q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선택도 확도도 참여도 Q는 뭐가 된다? 루트를 씌우면 R 제곱분의 1을 루트 씌우면 얼마? R분의 1 얼마? 루트 C분의 L이 됩니다. 이게 선택도 확대도 참여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이 처음에는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뒷부분에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식을 몇 번 보실 겁니다. 근데 뒷부분에서요.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요. 지금은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조금 암기를 해주시고요. 많이 보시다 보면 그렇게 생소하지 않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공진 말고 병렬공진 볼게요. 병렬공진은 동일합니다. RRC 병렬공진. 전압이 같고 전류가 다르겠죠. 예. 이렇게 보는데 얘는 똑같아요. IR에 IC가 되는데 우리가 병렬은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죠. 얘를 R분의 1, 얘를 XL분의 1, 얘를 XC분의 1이면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드미턴스 병렬에서는 R분의 1에 플러스 J에 얘는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이 되겠죠. 어드미턴스는요. 저번 시간에 했지만 이번 시간에 했죠. 병렬 외래에서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공진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호수부인 얘가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얼마?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이 0이 된다. XC는 얼마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인데 XC분의 1은 오메가 C분의 1. 이 XC인데 분의 1이죠. 얼마? 오메가 C가 됩니다. 오메가 C. 즉 어떤 의미냐면 오메가 C와 오메가 XL분의 1이니까 오메가 L분의 1이 같을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직렬에서는 뭐라 했어요? 직렬 공진에서는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것이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LC 자리 바꾸면은 오메가 C는 오메가 L분의 1이 됩니다. 똑같아요. 같은데 병렬은 어드미턴스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메가 C는 오메가 L분의 1입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진 조건은 오메가 C는 오메가 L분의 1 이렇게 됩니다. 호수부가 0이 되는 거고요. 어드미턴스 보세요. 얘가 0이죠. 얘가 뭐 더해지는 것이 있다가 어드미턴스가 없으니까 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미턴스가 R분의 1이 되면서 최소. 그럼 전류는 어떻게 돼요? 어드미턴스 우리가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죠. 어드미턴스는 반대죠. 전압분의 전류가 됩니다. 즉 결국 뭐냐면 어드미턴스와 전류는 비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드미턴스와 전류는 비례해요.
임피던스와 전류는 반비례하는데 어드미턴스와 전류는 비례합니다. 그래도 어드미턴스가 최소니까 임피던스는 최대. 네. 어드미턴스가 최소니까 임피던스 최대, 전류는 최소. 마찬가지로 역률은 어떻게 돼요? 역률은 네, 저항밖에 없죠. 그래서 역률은 1이 됩니다. 1이고요. 공진주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진 조건이 같죠. 공진 조건이 같으니까 공진 주파수도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되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진 주파수에서 전류가 어떻게 된다? 어드미턴스가 최소니까요. 전류도 동일하게 공진 주파수에서 최소, 이러한 그림을 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직렬공진과 병렬공진이 같은 것도 있고 반대인 것도 있죠. 같은 것은 뭐냐? 공진 조건. 맞죠? 그 다음에 역률, 공진 주파수입니다. 반대인 것은 임피던스, 전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택도, 확대도, 참여도. 그 어떻게 돼요? 직렬공진에서 보세요. R분의 1의 루트 C분의 1입니다. 병렬공진에서 얘를 뒤집어요.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R분의 1 뒤집으니까 R. 아이고. 루트 C분의 1 뒤집으니까 루트 L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 공진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있어. 우리가 지금 RLC 직렬공진 뭐 이렇게 했는데 직병렬 공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RLC 이런 공진이 있어요. 이런 것도 공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RLC 직렬이나 RLC 병렬은 간단하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RLC 직병렬 같은 경우는 공진 조건이 뭐냐면 앞에서도 했지만 허수부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회로를 정리를 해서 허수부를 0으로 만드는 것이 공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다소 어렵죠. 어렵은데 제가 이 3장 뒷부분에 문제 하나 수록한 게 있습니다. 그게 실기에서도 그대로 출제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수록한 건데, 대부분의 공진은 이런 식으로 앞에 한 것처럼 RLC 직렬, RLC 병렬로 나오는데, 특별하게 다소 어렵게 RLC 직병렬 회로로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이해가 되시면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답을 외우고 넘어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공진 부분 크게 부담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직렬 공진, 병렬 공진 비교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저는 문제 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따 나산 에듀